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던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 의회가 수정 후 가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시 집행부가 낸 원안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 집행부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경우 제의를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일부 상가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 그리고 인천시 건설행정과의 권경호 팀장 함께 자리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인천시 의회가 지하도 상가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팀장님? 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공식 입장은 아직 저희한테 내놓은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시 집행부의 개정안 요구안에 대해서 네. 건설교통위원들의 많은 고민을 하고 네.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 마련한 임차인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하고 네. 임차인의 요구사항들 네. 간에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네. 그런데 저희 임차인 측에서는 기존에 입법된 조례를 이제 좀 많이 신뢰하고 또 상가 개보수 공사를 통해 갖고 그에 대한 기대 이익분하고 저희가 시에서는 이제 입법된 부분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법률에서 근거해서 네. 이제 임차인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하고 차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임차인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가 거의 불가한 상태다 보니까 네. 저희 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 네. 뭐 개정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예.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의회 설득을 위해 최근 이제 박남춘 시장까지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시의회는 지금의 인천시가 낸 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이경 소장님 이제 건교위 위원으로도 네. 활동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지난 8일에 건교위 행감에서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이 이제 12월 달에 수정안을 내겠다, 네. 수정 가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네. 논란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위법 상태인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하고 또 시의회에서는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 입장이 충돌하게 되면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시와 시 집행부, 의회가 같은 여당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양자 간에 서로 사전 당정 협의를 하든지 예, 그렇죠. 아니면 시의회와 시가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율해서 안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정부적 기능은 지금 거의 생략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천시 의회가 지하도 상가 조례안을 원안이 아닌 이제 수정 가결하기로 한 배경.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하도 상가 상인들 입장을 네. 시의회가 상당 부분 배려, 수용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상임이죠. 건교위가 네.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가 네. 상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 반영했다 볼 수가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지하도 상가가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압력, 네. 압박에 불법 사태를 용인, 방기한다는 측면도 있다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예. 지금 건교 의원들 8명 중에 4명이 지하도 상가가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원래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 시의원이 한 명만 반대해도 통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가량이 지금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반대가 심각한 예. 상황이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 집행부가 낸 원안대로 통과하기란 애초부터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논의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게 인천시 의회의 꾸준한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이제 그 과거에도 많은 노력을 했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조례 개정을 본격적으로 2016년도에 그 시의원께서 발의를 하시고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 네네. 발의를 해갖고 네. 의회에서 심의된 적이 있습니다. 네. 심의가 돼갖고 결론적으로는 부결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의 당사자인 그 임차인들하고 네.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소통을 이제 간담회라든가
이제 뭐 시민협의회라든가 네. 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총 저희가 금년 말 정도 현 시점까지 한 78회 정도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소통의 부족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이제 그 임차인 분들의 조금 전에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들의 입장하고 네. 저희 시에서 법률적인 입장하고 간격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그 시의 의장단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네. 그 소관위원회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내놓은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은 주시라. 그러면 네.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항상 지금 저희가 나름의 만들어진 그 시 집행부의 개정안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네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수용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게 그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78회에 걸쳐서 상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 예. 그럼 상인들이 시의 요구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당초에는 제가 이 부서에 근무를 한 지 이 업무를 담당한 지 2년 한 반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이제 조례 1차로 조례가 심의하는 직전까지는 저희가 그 총 임차인분들이 저희 인천시의 요구 사항은 총 9,300억 정도 현금 보상을 해라 이단이. 네. 예.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최장으로 현 조례에 근거하고 최장으로 203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대하지하도 상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상가와 동일하게 뭐 일괄적으로 이제 모든 13개 상가를 다 연장을 해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10년에서 15년 단위로 개보수고 공사를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줘라고 요구를 네. 했고요. 네. 또 최근래에는 공물법상 공물법 시행령 13조에 보면은 수의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 2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조항을 근거로 이제 총 5년 단위로 총 3회에서 4회 정도,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네. 수의 계획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법률 조항에는 수의 계약 조건은 저희가 다수가 보면은 공익을 위한 어떤 그런 조건일 경우에 수의 계획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 조건에 해당이 않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완료가 됐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반에 저희 집행부에다 요구한 안이나 그 이후에 좀 변경된 수정한 요구안이나 별반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 없다.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수용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렵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수정 가결 관련해서 시의회는 이제 그 앞서 이제 위법했던 조례가 또 원인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때문에 시가 잘못된 조례를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모든 책임을 상인들에게 지우는 게 아니냐라고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상인들 측 입장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네. 이제 수정 조례안이 이런 어떤 상인들의 입장을 많이 좀 반영해서 수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수준의 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이대영 소장께서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네. 시의회, 특히 건교위 주도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이 많이 이번 수정안에 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유예 기간을 얼마만큼 더 늘리냐로 그렇죠. 예. 관심이 집중된다 할 수가 예, 있는데요. 특히 양수 양도에 비해서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전대에 대한 유예 전대. 기간을 더 늘리자 네. 문제가 이제 초점이 되고 관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유예 기간을 뭐 양수 양도 전대를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특히 양수 양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는 20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타협점을 찾아서 최대한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불법성 있는 전대입니다. 네네. 전대에 대해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문제거든요. 이게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정 부분 타협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2년에서 그보다는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시의회에서는 수정안을 내놓지 않을까. 가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정 조례안이 이제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될 텐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도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 부분도 시의회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수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행안부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뭐 수정 가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점을 쳤는데요. 네. 그걸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 조례안이 그동안 시가 행안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칙으로 네네. 점포 사용 일정 기간 보장을 하고 전대 양수 양도에 대한 유예 기간을 2년을 두기로 한 것도 예외를 둠으로써 상인들을 이제 보호하려는 수단을 뒀는데요. 예. 사실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그동안에 17년 동안 위법 상태를 인천시가 방치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를 신뢰했던 상인들의 불측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유예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걸 인천시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 수정 가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도 좀 궁금한데 제2요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2요구할 계획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내놔라고 네. 말씀하신 부분인데 금방 이도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을 저희 조례안에 수정을 한다면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더 이상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준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검토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을 더 침해를 줘갖고 또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법률적으로 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네. 또 조금 전에 이대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서도 네. 저희한테 제의 요구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2년 지하상가 계약이 만료되는 2월 전까지는 조례 개정이 가능할지 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총선 전까지는 개정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상황이라면은 제2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2월 말까지 조례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고요. 4월 총선까지도 개정되기는 어렵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환부해가지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요건에 충족된다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의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13일에 끝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제의 요구했을 경우 다시 뭐 내년 2020년도 1월 말쯤이나 2월 초쯤에 임시회가 열려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만약 시의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을 하면은 바로 확정은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박남춘 시장이 이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 재의결된 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조례 개정 절차는 계속 지연되고 소송으로 네.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걸 계산해 봐도 이제 수정 가결이 되고 제2 요구가 들어가게 되는 네. 순간부터는 4월 총선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원은 올해 12월까지 이제 조례 개선 결과를 보고해라라고 이제 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아직 심의까지는 다시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감사원에서 지난 10월에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12월 말까지는 조례 개정 추진사항도 보고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여의치 않으면은 네. 저희가 이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이행 관리 각도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12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하고 좀 더 좀 많이 좀 건의 좀 드리고 해서 네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상태까지는 안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불이익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거 행안부의 시정 명령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감사원의 지침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세요? 예, 1차적으로 감사 처분한 거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일단 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 받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아, 네. 예, 보통 교부세가 그 공익을 훼손한 범위 내에서 감사 지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좀 감액될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지금까지 과거 사례로 인해 갖고 그 과거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징계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담당자에 대한 징계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다소 좀 예상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걸 떠나고 앞으로 이제 그 감사원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네. 부분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행정적이나 어떤 그 법률적인 체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법률을 위배하는 네. 어떤 인천시가 위배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만큼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그 공익 실현을 위해서 또 좀 저희가 바른 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게 저희의 시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당장 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지하상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상당히 좀 그래서 마음이 다급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때는 사실 공정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까 이대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 4월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 실무 차원에서 뭐 정치적 상황은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는데 네. 그런 부분이 4월 이후로 연기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2월, 4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근데 네. 현재 조례도 그렇고 법률상에도 그렇고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반드시 입찰을 통해끔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시가 내놓은 개정안이 반드시 저는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만 부족하다 할지라도 통과돼야만 그분들을 보호할 지원할 수가 수 있다. 있는, 예, 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개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2월, 4월에 끝나는 두 개 지하도 상가는 네. 그분들의 근래 매입을 하신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그런 사태까지는 정말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합의되지 못하면 결국 상인들과 인천시 사이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아까 이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17년, 18년 동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절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임차인분들의 과신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공적인 책임을 저희가 지기 위해 갖고 이제 법률에도 없는 거지만 유예기간하고 기존 임차인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분께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네.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분들께서 별도로 또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만약에 저희 인천시를 상대로 어떤 그런 행위가 온다면은 네. 저희들도 나름의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와 이제 시집행부가 조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제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마냥 이제 지연되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두용 소장께서 네. 보셨을 때 해법 없을까요? 시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해결점, 접점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여당이죠.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을 찾기라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하고 하는 입장에서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결국 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조례 개정까지 앞날이 험난한데요. 예, 서로 이제 모두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세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이 조례가 이 지하도 상가가 이제 설치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72년도부터 설치됐고요. 이 50년 동안 이런 그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약 2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런 부분을 참 일시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 연간 460억 정도 임차인분들께서 부당한 수익이 얻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공익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례를 좀 합리적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임차인분들과 더 좀 소통을 하고 또 의회도 의원님들과 많이 좀 찾아뵙고 또 현 시점에서 다급한 부분이 아까 2월 4월이 있지 않습니까? 다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좀 대책안이 반드시 마련되고 난 이후에 조례는 생물이니까 또 다른 지원문 대책이 있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의회 측에게도 출연을 요청했지만 아직 수정안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